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시장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워낙에 기술주들이 이끄는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관세에 슬슬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이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철강에 대한 관세에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와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과연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로봇이나 AI 등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차기 후발주자로 새로운 또 미국발 훈풍을 받는 섹터가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에서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금 비실비실하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관세라든지 주요 리스키한 키워드들도 등장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은 완전하게 이제 기술주가 이끌어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AI,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또 훈풍이 보는 이러한 섹터군들이 또 상승을 이어나갔고, 지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슬슬 조금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슬슬 이제 또 이 저항 구간에 좀 도달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힘을 내줬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항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550선에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혀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약 750선, 760선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는 구간이 이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는 또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정말 제대로 된 상승 장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을 완전하게 뚫어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 이러한 와중에 오늘 오후에 3월 12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이제 또 철강에 대한 관세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과연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잠시간에 또 급등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리스크 관리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금이 쏠리면서 또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섹터별로 들어가는 자금이 강대한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로봇주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빠질지언정 그 좋은 수급들이 또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상승을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후발주자를 찾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저희 야인시대 와서 시황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5시에 또 명인들의 복귀 때 많이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계속 기회의 연속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도 제가 유사한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증시가 그러면 이런저런 이슈가 겹쳐져 있을 때 각각의 이슈들을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 큰 골자로 보면은, 그래서 주가가 니네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값어치를 하고 있는데 비싸? 싸?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증시 레벨 보면요. 아직도 2,500대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혀 뭐 비싸서 못 산다. 그런 주식들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본다라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아직도 많이 쌉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외인이라든지 기관 수급,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 주로 우리가 좀 눈독들여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환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라는 거는 제가 코멘트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주도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오늘 A가 갔으면 내일 B가 가고요, 모레 C가 가고요. 돌아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게 쏠림으로 발생했어요. A가 가면 B랑 C가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죠. A 가면 B랑 C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쉬어간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알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섹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적과 모멘텀 위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1월 초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적과 주요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테마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특히나 양자모 같은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 수급을 전반적으로 흡수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아무래도 강세 이유가 또렷한 종목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그 비싼 종목이, 그 신고가 종목이 20%씩 올라가잖아요.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받는다. 이건 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기회 또한 실적과 모멘텀에 집중하셔야 된다. 테마보다는 숫자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밑에 배너에 0232-8200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를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수익내자님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만원 중장기로 보고 있어 아직 안 팔았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뭐 앞서서도 이제 방금 김구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대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위치 자체가 고가 부근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덩치 큰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지금 이 엄청난 또 오늘 상승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실적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11조 2,4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성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오션 지분을 이제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그룹이 계속해서 그룹 내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신호지역과 함께 계속해서 좀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방산과 조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성장성이 담보된 섹터군 산업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섹터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러브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그룹이 제대로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실적에 따른 반응으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작년에 루마니아, 뭐 K9 공급 계약 맺었던 거, 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폴란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계약건들을 계속해서 또 맺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수주잔고는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가도 굉장히 잘 잡으셨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좋은 상승을 또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 요거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섹터군이 이제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쪽 뭐 당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이 또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에 따라서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방산 쪽 전체적으로 또 끌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 후발주자를 보면서 오늘 오후에 방산 쪽 한번 또 이제 후발주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좀 출발을 해주니까 들어갈 만한 종목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주가 또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수급을 또 넘겨받아준 또 이제 차기 트렌드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주가를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의 상승은 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고 이 이슈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또 신고가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무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상승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으로부터 분할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가가 28만 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요 추세를 이끌고 가주는 한 뭐 크게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뭐 내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것 같은데 50만 원 이상 구간부터는 분할로 저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또 여유도 있고 저가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그어드리는 추세만 이탈을 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약 한 46, 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추세가 살짝 깨지는 구간이 도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이탈 시 정리 그리고 50만 원 이상 구간부터 분할로 차익 실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시프트업 매수가 65,000원, 비중 15%. 1월 초에 남고서 뚝 떨어졌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우선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프트업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해당 IP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주력은 뭐냐 이런 지점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니케, 승리 여신 니케 IP가 지금 글로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죠. 우리나라에서뿐 아니고 일본, 유럽, 미국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1% 찍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한 해의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약 한 2,3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업이익률 70%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 하나 중요한 점은 일단 추가로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플레이스테이션의 IP도 추가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추가했던 IP로는 1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요. 근데 이제 매출 캐파 보면은 제가 2천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0억 정도가 다른 IP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니케라는 IP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보면은 배틀그라운드처럼 주요 IP 하나로 좀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IP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여기서 더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냐를 보면은 사실 주가가 지금 엄청 싸다거나 엄청 비싸다거나 그런 레벨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주가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이 멀티플 계산해서 가는 거는 사실 그대로 안 가요. 주가는 보통 비싸거나 쌉니다. 네, 중간 레벨에서 유지된다, 적정 가격에서 유지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거품이 끼거나 거품이 걷어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품을 끼러 가는 걸까요? 거품이 걷어지는 순간일까요? 지금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으로 보면 거품 끼러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게임주 중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상장주 중에서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물론 시장 중심 섹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방산, 조선처럼 시장 중심에서 막대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있고 수급으로 방금 제가 이제 거품이 낀다. 버블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보여집니다. 거래가 좀씩 늘고 있고 신규 주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에서 레벨을 지키고 있고 또 이번에 어닝 시즌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저는 이런 구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팔고 싶어요. 또는 사고 싶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은 남들이 사고 싶을까요? 저는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네 이렇게 실적 베이스의 종목들이 좀 빠졌을 때 보면 이 11월 달 딱 봐도 이게 시장 빠질 때 같이 내려가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이렇게 좀 분할로 잡으셨다면 평당 같은 게 좀 낮춰서 세팅이 가능한데 좀 아쉽게도 이 박스 상단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건 조금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꼭 여기까지 조정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끌고 갈 거냐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시장 중심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뷰에서의 매력도가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방 열어두는 게 저는 75,000원 정도라고 봐요. 15% 비중으로 끌고 가서 75,000원 레벨에서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도 되느냐? 내려오면 저는 또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막 거래가 밀집되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고 이런 완전 뜨거운 종목의 분위기가 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레벨에서 적정 가격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우상향 나오는 걸 기대하고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뷰로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는 것에 특히나 지금 어닝 시즌에 적합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 레벨에는 매도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잡는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고 싶다 님께서 유한양행 157,000원에 20%입니다. 요즘 갈 듯 말 듯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점만 깨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눈에 찍히는 어떤 마일스톤들을 또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가오는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에 유한양행이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실적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또 연매출 2조를 넘겼을 것이다라고 현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역시나 이 부분은 렉나자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이 실적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가 기술 수출되고 나서 이제 또 들어오는 마일스톤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또 이제 숫자로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렉나자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이 이제 2027년까지 매년마다 기술 수출을 해낼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는 이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알레르기 신약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GI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관련 후보 물질을 들여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진행 중에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알레르기 신약에 대해서 2월 말에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아마 이때 구간에 임상일 비상에 대해서 또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한양행은 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실적 좋게 나올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실적 좋게 나와버리니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단가가 아쉬운 거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뭐 렉나자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또 이제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 건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들어가신 단가 자체가 완전하게 신고가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보통 이 정도 라인에서 접근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주 접근한
신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신고가 부근에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누구나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서는 무언가 투심이 살짝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가 살짝 잦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서는 접근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 이렇게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한양행은 기대가 되는 어떤 거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단가 자체가 아쉬운 거지 현재 유한양행이 나쁜 구간에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갈 듯 말 듯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현재 구간에 매물 구간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지금 이 고가 부근에 형성된 매물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소화를 또 다 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일전에 이제 추장님께서 또 들어가셨던 구간이 결론적으로 유한양행이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갔었던 구간입니다. 그만큼 고점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또 이제 이슈가 나와주어야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을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너무 높은 단가에서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봤어야 되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저점만 깨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 약 12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으로부터 14만 원 구간 소화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뚫고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이제 매수가 부근 그 다음에 또 신고가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초반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신고가 부근 16만 6천 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알레르기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또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과연 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AD 테크놀로지 21,5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이제 AD 테크가 어떤 기업인지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팹리스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예시로 드리는 건데, 주식시장은 뷔페에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2,500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좀 좋은 걸 먹으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 중에서 AD테크가 그러면 국내에서 선두주자냐 그런 지점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점점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낸드 가격도 이제 판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 업황이 좀 좋아지는 측면, TSMC를 필두로 해서 이미 좋았던 AI 반도체도 앞으로도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이런 거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팹리스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다지 캐파가 안 커요. 네. 앞으로 커질 거다 하는 기대감 정도는 막 부풀어 오르는데, 물론 주가에 의한 버블일 뿐이고요. 실제로 자리 잡고 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팹리스 기업들, 또 플러스로 보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죠. 네. 다 바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BP라고 설명드리냐면, 굳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좋은 모멘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출발하지 못했던 기업이라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AD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신 겁니다. 저는 좀 그 지점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거 손실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 자체가 기술 분석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위에서 팔 수 있죠. 근데 더 좋은 기대감을 갖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갖출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AD테크가 막 엄청 안 좋은 종목이냐, 그렇지 않죠. 저는 더 올라올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반도체 주요 기업들은요, 이미 바닥 탈출하고 턴어라운드 나온 기업도 많죠. 자, 먼저 종목들 한번 볼게요. 같이 SK 하이닉스를 볼게요. 네,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고 나서 조정받고 이 위에서 레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잡아뒀던 바닥 레벨보다는 아직 한참 위에 있죠. 모양이 완전 다르죠, AD테크랑.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종목들을 볼게요. 소켓 들어갈 수 있는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다 돌려놨죠.
굳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고 더 리스키하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없고 앞으로의 기대감만 들고 있는 AD테크를 굳이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들고 가셔서 밑에 종목 제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드셔가지고 짧게 저는 정리하시고 이제 이 위에가 AD테크입니다.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제가 선으로 그어드릴게요. 23,000원 레벨 넘어가는 구간이 있죠. 이때부터 단기 차익을 챙기셔가지고 23,000원에서 25,000원 레벨 도달하는 곳에서 단기 수익은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거 기대돼요 하시면 반도체 주도주들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인다. 굳이 AD테크로 홀딩하는 것보다 수익률도 주도주가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유지영님께서 한국전력을 또 질문을 주셨네요. 21,000원에 10% 계속 홀딩해도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흑자가 나타났었죠. 계속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2022년부터 뭐 연속적으로 이제 인상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이제 또 흑자로 돌아선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있는가, 요거를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국면은 계속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정치 국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키워드를 뭐 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지금 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결론적으로 그 기대감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은 다시 조정, 그 다음에 또 상승 조정에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움직임을 해석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한국전력은 저가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지금 차익 실현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가에서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21,000원 수준이신데 이 정도 단가에서 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종목으로 바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렌드를 이끄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욱더 수익 만회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투자를 하든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트레이딩이나 투자 양쪽 방향성에 대해서도 양방향으로 기대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분간 주가 탄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저가에 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성와인텍 2만원의 비중 20%. 네, 맞죠? 네,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성와인텍은 이제 본행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조선 기자재에 합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주 상승 사이클이랑 맞춰서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실적도 많이 좋아졌죠. 영업이익률도 보통 한 5% 나오던 기업이 막 8%, 9%, 10% 마진을 더 붙일 수 있다는 게 되니까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많아요.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 뭐 피팅 관련 기업들 있죠. 뭐 성광밴드라든지
비유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스몰캡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또 조정받을 때는 대형 조선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내려가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은 벌써 꺾일 거 걱정할 레벨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정도는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애들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조선주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조선 대장주들은 모멘텀을 형성합니다. 이런 기자재는 어떻게 가냐면 조선 대장주들이 형성한 모멘텀을 따라서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를 반복해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제가 표시하는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급등 급락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동성 화인택을 하시려거든 이거는 타점을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안에 끝내는 단기 거래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완전히 끌고 가게 되면 혹여나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들의 모멘텀이 잠깐이라도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얘는 고점 대비해서 30-40%가 그냥 떨어져요. 그런 구조를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빨리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건 욕심 부리지 않고 짧게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 상방으로 놓더라도 이거 정고점 라인이 이제 22,000원이거든요. 맥시멈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매도하면서 22,000원 레벨 정도까지 보시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거예요. 조선주가 지금 다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까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레벨 도달하면 이 동성 화인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가고 싶잖아요. 모멘텀 플레이. 쫙 끌고 가서 올라가는 수익률을 챙기고 싶다 하면은 그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뭐 지금 가격에서 제가 하나오션을 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오션 많이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조선주들 보면은 주가가 좀 갈립니다. 한화그룹주들은 계속 위로 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횡보가 나오고 있죠. 그럼 기간조정 나오는 텀에 차라리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제가 드린 대로 상방으로 나갈 때 매도하면서 보시되 그 이후까지 가격,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싶으시거든 조선주의 중심주들로 갈아타셔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익나자님께서 LG이노텍 164,800원에 5%입니다. 매도 단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액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하락을 했었던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이유는 LG이노텍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아이폰 주요 고객사가 또 이제 애플이죠. 그러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또 이제 카메라 모듈 등을 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제조업 쪽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제 이 인건비는 싼데 또 판매 단가는 엄청나게 또 싸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어떤 애플향 공급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힘을 쏟고 있는 정장 사업과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이 지금 전장 수주액이 이제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장 수주액이 약 13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약 3조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일거리를 좀 잘 따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또 캐즘 구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이노텍이 무언가 이제 다변화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판 사업이나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양산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은 기존의 먹거리가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LG노텍은 충분히 이제 저는 뭐 저가 수준에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LG노텍이 어떤 뭐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그러면서 무언가 확실하게 확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주가의 어떤 빠른 급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수익성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어느 정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충분히 이제 저평가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노텍은 현재 뭐 정장 부품에 대한 계속되는 수주량은 늘려나가고 있고, 시장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 주가에서 다시 한번 업사이드 할 수 있는 구간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LG노텍은 애플, 이퀄 애플이라고 딱 우리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식 변화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결론적으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퍼포먼스는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섣부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고 가는 정도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근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또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18만 원 근처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이노텍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려면 LG이노텍이 무언가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확보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단 조금 더 들고 가셔서 1차 목표가 18만 원 정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LS 에코에너지 47,500원의 비중 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좀 가격이 아쉽죠. 이게 이제 과거 명칭이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기업이에요. LS 일렉트릭이 변압기하고 LS 에코에너지가 전선한다. 그 중에 최근에 잘 나가는 게 이제 광 케이블이죠. 해적 케이블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들 같이 기대가 되는 바가 있는데, 이 가격이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죠? 이거 완전 모멘텀 플레이 자리입니다. 위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자리예요. 이런 데는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데, 뭐 종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트레이딩 하려고 고가권에서 진입을 했다라면, 적절한 대응이 항상 필요해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매수가 되었건, 손절이 되었건, 이런 대응들. 또 올라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정하는 목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일단 자를 생각도 하셔야 돼요. 지금 전선주들이 좀 조용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변압기 종목들이 조용하기 때문이고, 더 크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이 좀 조용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들이 순환매가 한번 돌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별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만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그럼 이 고가에 잡았으면 여기서 잘라내야 돼요. 만에 하나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손절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10개 종목 하는데 7, 8개가 이렇게 찍고 올라왔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럼 맨날 기다립니다. 나중에 하나가 꼭대기에서부터 마이너스 80%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겪지 않으셔야 돼요. 모멘텀 플레이 하시려면. 그래서 항상 로스컷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우려감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4만 원 레벨 오죠. 오늘도 이 주변가에서 놀았는데, 이 4만 원 레벨 오면 한 번 더 사세요. 들고 있는 정도 비중으로 해서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 낮추시고, 이거 신고가 레벨이 51,000원인데 여기까지는 다시 이제 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도 놀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전력 설비 종목들 자체가 우리 시장뿐 아니고 글로벌에서 지금 거의 탑티어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탑티어라고 하는 건 모멘텀입니다. 굉장히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지금도 많이 필요하다가 거의 베이스로 놓여진 기업들이 많은 상태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력 설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전혀 밀리지 않고요. 대표적인 게 LS전선 아시아, 그러니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LS 그룹주가 지금 다 잘 나가죠. LS 일렉트릭 변압기 잘 팔렸죠. LS 에코에너지도 실적 좋았죠. LS 그룹주가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여튼 대응 방법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고 대응은 이 신고가 레벨부터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38,000원 레벨 있죠. 여기 도달하면은 걷어낼 생각도 하셔라. 이게 신고가 레벨에서 트레이딩 자리 잡으셨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세팅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써니님께서 사페인 반도체 16,870원에 20% 종목 진단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런데 아마 저는 이 종목을 또 이제 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이제 왜 들어가셨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페인 반도체가 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또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DDI 구동칩,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어떤 설계. 그러니까 사페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엮일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구글에서 뭐 개발하는 뭐 AR, VR 안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세대 LED 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들,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들이 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쪽은 결론적으로 온디바이스 AI나 혹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필요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OLED, 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가 이름이 사피엔 반도체지만은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쪽에 제대로 엮여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저가에서 이제 횡보세를 그려주고서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디자인 하우스나 혹은 온디바이스 AI 쪽 대비해서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시장의 중심에서 무언가 이제 살짝은 떨어져 있는 뭐 3등, 4등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이제 확실한 어떤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쭉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야기 나올 때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 나왔을 때 땡큐 하고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단가 자체도 싸지가 않잖아요. 지금 16,8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어제 한창 17% 정도 급등 나오고 있을 때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위험할 때 이 종목도 조금 위험한 종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2만원 구간,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다음 이제 형성되어 있는 매물 구간이 2만원 구간이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원 구간 안내 드리는데, 만약에 내일 저가가 지금 오늘 끝난 저가가 17,3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17,3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바로 또 15,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열려 있고, 지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말씀드렸던 무언가 반도체 쪽에서 중심이 되는 쪽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길게 들고 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탈 시에 바로 차익 실현, 그리고 상승 시에는 2만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SG 3,100원에 15%가 있는데 좀 더 수익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SG는 우크라 재건주입니다. 근데 러시아 전쟁이 끝나도 SG는 우크라 러시아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단순 테마주입니다.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종목 하나 비교 드릴게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도 우크라 재건주예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우크라 재건 종목들은 등장했거든요. 자, 2022년도에 굉장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갔으니까요. 지금 3,000원 와 있죠. 근데 올해 와서 2025년도 되니까 이제 SG 같은 종목들은 여기까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 테마가 끊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서암기계공업을 가져와서 그렇지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만 해도 거의 한 30개 종목들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중소형 종목들이 테마로 얽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사람이고, 혹여나 하신다라면 홀딩보다는 짧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들고 가고 계신 겁니다. 어느 정도 들고 가고 계시냐면 지금 여기 샀어요. 3,150원 요 레벨이죠. 3,100원입니다. 3,100원. 오, 되게 싸게 사셨어요. 근데 이게 산 다음에 되게 잘 올라갔습니다. 국가공원까지 보면은 10몇 프로, 한 12% 올라갔죠. 자, 근데도 안 팔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이 테마주로 한 30%, 40%, 50%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운이 작용해야 됩니다. 운의 요소에 기대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 우크라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재건 이슈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재건 이슈가 그때부터 막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활성화됩니다. 글로벌에서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이제 14일부터 해서 뮌헨 안보회의에 지금 벤스 부통령도 참여할 건데, 여기서 주요 안건이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끝난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끝나면 테마주들은 급락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들으면 이제 좀 오싹해야 됩니다. 내가 건든 게 테마주구나. 이게 지금 레벨이 엄청 비싸구나 일단 아셔야 돼요. 1,000원짜리 하던 기업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이 1,000원짜리 기업이 3,000원에 막 거래되고 있어요. 되게 비싼 구간이에요. 언제 다시 1,000원으로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런 막 10%씩 수익 줄 때 무조건 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처럼 SG를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거는 욕심 부릴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욕심 부릴 종목은 항상 예측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럴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돼야 됩니다. SG는 그런 종목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실적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적자입니다. 21년도 적자 났죠. 23년도 적자, 4년도. 어떤 측면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자기 영업으로는 전혀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정도로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분석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레벨에서 상방 좀 열린 거 기술 분석이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요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자라면은 그만큼의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못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라는 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보지 않을 예정이고, 그럼 못 팔면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 있죠. 제가 좀 돌아가서 말씀드렸던 거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의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460원, 60원 정도 레벨 되면은 정리하세요. 오늘도 찍어줬는데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본절 오잖아요. 3,100원. 급락 한번 나오면 본절에서 손실 안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권정란님께서 셀바스 AI 19,10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참, 최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한번 되었다면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 시간에도 그렇고 아침 시간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 대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이스트 소프트고, 이스트 소프트가 현재 계속해서 현 저가 부근에서 물량을 또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섹터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현재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음 AI
AI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투심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죠. 셀바스 그룹이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현재 뭐 미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이 의료용 AI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딥시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제 또 뭐 스타트업 혹은 이제 중소 규모에 있는 이제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는 호재를 받고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 뭐 추세도 여전히 좋고 AI도 전체적으로 여전히 잘 살아있고 수급도 훌륭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기는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오늘에서 연속적으로 17,000원 구간에 막혀 있거든요. 앞선 구간에 일전에 이제 AI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또 발현을 하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 구간에 사실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9,100원 구간이신데 결론적으로 이제 매수가까지 오려면 이 구간을 소화를 한 차례 해줘야, 그러니까 한 차례 주가가 업사이드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 결론적으로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테마의 바람을 같이 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AI 소프트웨어는 현재 시장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9,000원 안내드리면서 현재 17,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약 14,000원 정도 구간까지.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준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저가 부근이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눈에 찍히는 실적은 없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인수한다라고 했다가 까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AI에 대한 어떤 계획, 계속해서 AI 패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발현할 수 있는 시기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저는 대응만 좀 잘하면 충분히 또 이제 수익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셀바스 AI나 혹은 뭐 AI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워낙에 일전에 기대감을 강력하게 발현했었던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대응이 좀 착실하게 잘 되셔야 된다라는 점. 이 구간에 대해서 나는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면서 AI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을 보고서 오늘 시장에서 확실하게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좀 파악이 가능해야지 대응이 가능한 섹터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17,000원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19,00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들어가신 건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구간, 혹은 손절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인가? 이미 진작에 대응이 됐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진행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끼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7,000원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투자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시청자의 스타일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유진 로봇 11,900원에 6% 추가 매수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참 요즘 이제 로봇주들 질문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되게 뜨겁죠.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에 감속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감속기 종목들 다 포함하면 로봇주가 거의 한 20몇 개가 돼요. 최근에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로봇주들을 살 바에는 지금 여기 신고가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갭이 엄청 커요. 기술력의 갭도 그렇고 자본에 대한 갭도 그렇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로봇 산업은 지금 돈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야 하고 돈을 써야 되는 산업이에요. 개발 산업입니다. 2024년 작년도 그랬고요. 23년 재작년에 상승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큰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 단위에 이런 주가 베이스가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논외예요. 자본 자체를 삼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과의 연계성, 자본 출자가 좀 쉽게 수월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게 안 나옵니다. 유진로봇도 그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해서 보면은 막 3,800원이었던 가격이 이제 23년도에 보면은 이제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거의 뭐 5,000원까지 내려오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보유하시려거든. 이렇게 긴 시간 투자를 하셨잖아요. 유진지 로봇도 보면은 12,000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거의 이제 1년 넘게 보유를 하신 건데 참 아쉽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중에 밑에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모멘텀 플레이 하려고 잡았다 그러면 꼭 손절 로스컷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어렵다, 난 끌고 가고 싶다 하면 차라리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추가 매수 문의 주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 늦었습니다. 이거 10,000원 오면 이제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팔았어야 되죠. 이 레벨까지는. 저는 상방으로 열린 게 이 10,000원 정도 레벨로 보고 있거든요. 이 위로 더 갈 수 있지 않나요? 갈 수 있죠. 근데 그 위로는 이제 기술 분석의 영역이 아니고 운의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제가 같이 띄워놓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얘가 지금 40만원 레벨인데 얘가 50만원까지 튀면은 더 위로 갑니다.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40만원이면 상당히 오버페이스죠.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다른 로봇주들은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이 불리해요. 이제 2등주 잡고 계시고 3등주 잡고 계시면은 당연하겠지만 가격에서의 변동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내일째까지는 로봇주가 반등이 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10,000원 정도에 차라리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정리를 하셔서 그 비중을 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괜히 비중 키워 가져가시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이 밑에서 하셔야죠. 만약에 하실 거여도. 만약에 그 당시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도 제가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손실폭이 커져 있으면 추가 매수하면 오히려 물려있는 기간만 길어지고 돈만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지금 이렇게 로봇주가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잘 올라와 줬잖아요. 거의 10,000원 레벨까지.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올라준 거에 좀 뭐랄까요?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이 좋다 하는 거 있죠. 실적도 없고 베이스도 없어서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를 토대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잘살자님께서 위메이드 44,000원에 20%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게임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관세 회피 업종으로 또 이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피해를 받는 그런 업종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이제 좋은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크래프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이제 또 배틀그라운드가 연속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혹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신작, 또 이제 위메이드는 미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IP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해서 실적을 또 끌고 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2월 20일 구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 IP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약간의 올해 실적에 어떠한 이 기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고 하는 게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현재 사측에서도 상당히 기대 중이죠. 그래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또 이제 실적이 결론적으로는 올해 실적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신작이 출시가 되는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 소화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 주어야 또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레전드 오브 이미리가 출시가 되는 2월 20일 정도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또 이제 그어놨잖아요.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또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전드 오브 이미리가 출시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좋은 어떤 이 성장세 혹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해 주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레전드 오브 이미리가 출시가 됐는데 뭔가 시장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거나 혹은 눈에 찍히는 어떠한 실적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 45,000원 구간 뚫어주면은 수익을 충분히 5만 원대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임 쪽이 관세 회피 업종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쪽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어떠한 IP 혹은 어떠한 뭐 기존의 캐시카우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미르 IP를 활용해서 뭐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컸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번에 중요한 게 결국에는 신작이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도 신작이든 아니면 기존의 캐시카우든 장사 잘하는 게 최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번에 나오는 신작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번에 나오는 신작에 대해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리가켄바이오 107,000원에 5%입니다. 내일이라도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 할지 추매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분 이거 제 유튜브 있죠. 근본투자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 같은데 제가 익숙합니다. 아이디가. 종목도 이제 그렇죠. 제 눈에는 이거 오늘 하락 나와서 그런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가 좀 전반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도 한 6% 정도 내려갔죠. 이런 거 그냥 무난합니다.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한 이틀 안에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특히 바이오는 좀 이게 심한데 얘는 똑같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좋은 재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한 10% 올라갔다가요. 갑자기 지 혼자 한 10% 내려옵니다. 바이오주가 원래 좀 그래요.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면 나름 바이오에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바이오 내려온 거는 리가켄바이오 혼자 내려온 건 아닙니다. 같은 수급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알테오젠이나 BL바이오, 퓨릴바이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이 잠깐 짚어주신 GI이노베이션도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 다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 아니니까 별로 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조정이 딱 나올 때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질 때부터 해서 적당한 평단 유지하고 계시고 이거 만약에 저한테 팔까요 물어보시는 거면 이때 팔았어야죠. 올라갈 때 모멘텀 붙었을 때 그런 거고요. 트레이딩 하실 거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싶다라는 뷰시면은 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순환매 타이밍이죠. 바이오의 어떤 수급 집중도가 좀 많이 높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는데 이거 고점도 넘어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리가켄바이오처럼 라이센스 아웃, 빅파마형 라이센스 아웃을 조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어려울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특히나 리가켄 기술 중에서 링커 기술이 있죠. 이거는 글로벌에서도 알아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ADC라고 부르는 항체 약물 접합체 있잖아요. 거기 핵심 기술은 링커입니다. 링커가 뭐냐면
항체랑 약물을 같이 붙여서 가서 암세포한테 터트려야 돼요. 폭탄을 유도탄처럼 날아가서 터트려야 됩니다. 근데 링커가 연결하는 거거든요. 연결하지 않고 항체 혼자 가다가 항암제 다른 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아니고 나를 공격하겠죠. 링커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국내 원톱이 리가캠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은 별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가 좀 흔들리는 거를 너무 의식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 한 13만 원 정도 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짧게 가져가서 좀 안정적인 마진을 취하고 싶다 하면은 이 13만 원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종목 자체 잘 고르셨고 조정 나올 때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배고파님께서 두산테스나 35,800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워낙에 이제 또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쪽이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최근에 또 매출 다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엔지온이라고 하는 이제 또 기업을 인수를 했었죠.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엔지온 같은 경우에 두산테스나가 이제 또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노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두산테스나가 너무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쪽에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쪽에 매출 비중이 쏠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이제 뭐 절단이라든지 웨이퍼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뭐 연마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이 웨이퍼 안에서 좀 다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턴키 솔루션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자. 약간 이런 이제 또 어느 정도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뭐 미국 쪽에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또 이제 메가나치 반도체 요 기업도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요것도 이제 두산이 그런적으로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 M&A를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산테스나와 함께 어떤 시그널 어떤 이제 또 무언가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이 지금 또 이제 업황 자체가 살짝 또 회복되는 구간이잖아요. 아까 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낸드 가격 회복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수익성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또 이제 기대감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은 단가죠. 이게 또 이제 기존에 들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어제 들어가셨던 건지 아마 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매수가가 이제 35,800원이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들어가셨던 단가 자체가 20% 정도의 급등이 나온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산테스나가 상승이 나온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먹거리 그리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거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쪽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외가 되어 있었던 쪽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탄력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맞고 떨어진 부분이 딱 37,000원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딱 또 바로 확인이 되죠. 매물 구간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고 오늘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해버리면 바로 저가까지 조정 나온 다음에 시간 다시 한번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좋은 종목 너무 보고 있는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있고 오늘 만약에 현재 구간 저가 형성하는 구간에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저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저가가 35,000원이잖아요. 35,000원 구간 이탈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일단은 정리하고 간다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뭐 추세 자체도 괜찮고 수급도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탄력을 노리고서 수익을 노리고 들고 간다라는 선택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진 구간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딱 이 구간인 거거든요. 37,000원 구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적게 나올 수 있고 조정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35,000원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횡보했다가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올라오기는 할 텐데 기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대비 35,000원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 않으니 35,000원 이탈 시에는 저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저가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7,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 매물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소화해준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4만원 구간까지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이탈 시 정리,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목표가 대응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둘이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난 야인시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드렸던 추천주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부터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빛났던 기업이기도 한 SK바이오팜 리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차 목표가 바로 도달했고요. 저는 이제 신고가 레벨이라서 다음 목표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당연히 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SK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탑 클래스예요. 제가 항상 비교 드리는 게 그전에 과점유 차지하고 있던 빈펫입니다. 빈펫 대비해서 부분 치료에 대한 능력을 확연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을 꺾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점유율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FDA 승인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실적 24년도 실적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25년도는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의 이제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가 이것보다 좋은 데이터 지니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없습니다. 글로벌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사실 당연히 다음 목표가 더 드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레벨입니다. 이제는 단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목표가 14만 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1월 21일 말씀을 드렸고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이야기인데 일단 지금 글로벌에서 보게 되면 결국 데이터 센터 향해서 이 발전 단계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바는 어쩔 수 없다. 무조건 글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개죠. SMR과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대장인 미국에서 긍정 코멘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 것으로 좀 기대하는 측면 때문에 풍력주들은 잘 못 움직이는데 태양광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산화솔루션을 좀 유독 좋게 보고 있는 점은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태양광 업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중국 때리기가 들어가고 있죠. 미국, 유럽이 같이 관세 매기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 들어가게 되면 한화솔루션이 단가 경쟁 해볼 만합니다. 중국이랑. 그래서 실제로 지난 4분기 실적에 태양광 사업부만 실적이 상승해줬던 거고요. 중국 캐파를
우리가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케미칼 부문은 실적이 아직은 안 좋긴 한데 이제 태양광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주가 레벨, 저가 레벨에서 더 올리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드렸고요. 실제로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없는 분들 담아도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25,000원 레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빠질 때 별로 생각 없이 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SKC였는데 지난주에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다음날 시초가에 사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유리기판은 계속 화두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라가면 또 팔고 적당히 내려가면 또 팔고 이게 이 구조가 가능한 게 뭐냐면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지금 글로벌에서는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상용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인데 앱솔릭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대로 받는 게 SKC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25년 상용화입니다. 그 말은 즉슨 가시권 내에 들어갈 때마다 얘기가 나올 거고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SKC 같은 종목은 올해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상승해줬고 17%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저는 기대값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17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5천원으로 할게요. 17만 5천원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세 종목 리뷰 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좋죠. 특히나 오늘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파마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용 의료기기는 별다른 모멘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실적이에요. 그래서 너네 실적 좋아? 그래서 니네 잘 팔아? 이걸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는 화장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의료기기 같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애들도 있고 또 바닥에서 올라온 애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파마 리서치처럼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파마 리서치 실적이 좀 흔히 말해 좀 넘사벽이긴 하죠. 하여튼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섹터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공행진하는 기업 말고 이제 좀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시 종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많죠? 네, 좋은 종목 많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APR입니다. 아마 APR을 두 번째로 야인시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APR은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대놓고 좋았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매출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 7천억 매출의 절반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연말 행사라든지 아마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매출 개파, 그러니까 이벤트들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실제로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B2B를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들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큰데 여기서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디바이스를 팔아요. 미용 디바이스를 팔고 여기 들어간 소모품을 별개로 팝니다. 근데 여기에 세트로 해서 화장품도 이제 같이 팔죠. 특히나 화장품 런칭이 올해부터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종합 선물 세트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미국뿐 아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고 그럼 올해는 어떨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죠. 실제로 보면은 피부 미용 기업들 중에서 매출 1조 원대 기업에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이 메디큐브 같은 아이템들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 중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상승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이 정도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 주가 레벨상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상 적당히 담아볼만 하겠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제가 드렸던 가격 밑에서 평단을 관리하면서 보면은 큰 문제 없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일단 매수가는 2일 시초가, 내일 시초가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57,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사이 폼에서 평단을 좀 관리하면서 비중도 좀 관리하면서 들어가시면 아직 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종목 리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딥노이드입니다.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AI 영상 솔루션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의료용 AI 후발주자로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안내드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발주자로서 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권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준비를 한 게, 오늘 또 이제 가장 뜨거웠었던 게 유리기판이었죠. 그래서 유리기판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뭐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특성상 무언가 고성능의 어떤 장비 혹은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일제히 또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서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일제히 모든 또 이제 관련된 AI 반도체에 대한 또 이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 실적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저는 더 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후발주자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장인 뭐 필옵틱스나 혹은 뭐 JNTC, 뭐 YC캠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레이저 장비 쪽에 한번 또 이제 시선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입각을 해서 종목을 준비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보군 보게 되면은 뭐 필옵틱스, 뭐 그다음에 IMT, SKC, JNTC, YC캠, 캠트로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은 IMT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 외의 종목군들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IMT는 후발주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한필 레이저나 혹은 레이저 옵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레이저 커팅 기술에 의해서 이제 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굉장히 좋은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레이저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또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IM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세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세정을 하거나 이제 또 그에 따른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일단은 IM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기술을 개발을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외에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뭐 소켓 클리너에 대해서 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IMT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저가에서 상당히 뭔가 좀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그런적으로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가에서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수급을 동반을 하면서 그림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는 9,0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오늘도 야인시대 이제 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점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먼저 김구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명인들의 복귀도 그렇고 야인시대 통해서도 다양한 뷰를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섹터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가져가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애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내려오고 있는 애들한테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갈 거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제 채널입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공개 방송 요즘 새롭게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이제 김영일의 트렌드 매매라는 또 이제 채널에서
저는 이제 또 매일 오후 장중에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매일 또 이제 오후장 흐름 보면서 과연 내일은 뭐가 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장중에 진행을 합니다. 또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제 거 보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4시에 김구두 전문가님 채널로 또 이제 넘어가시면은 내일 또 이제 장 흐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트렌드의 어떤 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확실하게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잘 중심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